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조선의 성립과 발전 중에서 살인의 성장과 분당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예요. 선생님 이름은 신민욱이고 여러분 1학년 7반이랑 처음으로 수업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여러분과 이 챕터를 같이 수업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이 모사와 일사사와 기묘사와까지 그리고 또 적자사와까지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당시 조선 중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처음으로는 학습부터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수업 복습하고 조선의 개관에 대해서 같이 본 다음에 우리 한번 추구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수업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학습지 받았죠? 못 받은 사람 있어요? 네, 없으면 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지 채워서 요 모양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같이 이렇게 채워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받았죠? 네.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이번 수업 목표예요. 파워파트 교과서로 페이지로 치면은 어디냐면은 한번 교과서 한번 펼쳐놔 볼까요? 36쪽 새로운 정치 세력과 사림의 성장부터 해서 우리 다음 페이지 37쪽에 사림이 분화하여 분당을 형성하다 전까지가 오늘 수업할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하고 나서 만약에 복습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학습지를 옆에다 두고 교과서를 한번 읽으면 굉장한 복습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 오늘 학습부표인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먼저 훈구파와 살인파의 차이와 갈등을 통해 사화의 배경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훈구파와 살인파 무엇인지 저번에 우리 정정현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살인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사람? 지방이 윤희. 응? 얘기해보세요. 지방이 있는 양반들이 모아서 교육시킨 거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그 양반들이 성리학을 공부한 양반들을 뽑아가지고 그 왕한테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살짝 지훈이가 아주 잘 보완해서 얘기해줬어요.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훈구파는 혹시 뭔지 아세요? 훈구파. 왕이랑 조선 분포할 때 같이 있었던 세력. 윤이 너무 잘 얘기해줬습니다. 훈구파와 그 살인파들이 갈등을 벌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그리고 그 갈등 중에서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그리고 4번의 화가 있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해요.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을 사화라고 하는데 그 사화가 일어난 배경을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묘사화 전에 그 세 번째 사화가 일어나기 전에 조광조라는 살인의 세력이 살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조광조의 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나라를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인들이 다시 한번 기묘사화를 통해서 세력이 약화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탕으로 우리 분당의 형성 과정들을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분당이 형성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조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졌는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 지난 시간은 아닐 수 있죠. 정치 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왕과 신하 간의 견제와 균형이에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 바로 우리 왕권이 강화하려면 어떤 거를 시행을 해야 하죠? 6조 직계제요. 7반 너무 훌륭해요. 이거 어떻게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의정부 소사제는 누구의 권한을 높이는 거죠? 신하, 재상, 신권을 강화하는 체제입니다. 선생님이 볼 때 조선 전기에서 만약에 선생님은 시험과 전혀 연관성은 없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실제 여기 신흥고에서 교사로서 근무한다면은 충분히 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만큼 키워드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전국을 8도로 나눴고 과거 시험이 중요했던 것이 조선시대의 체제정비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제정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이 고려말 신진사대부거든요.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조선 건국에 큰 역할을 한 세력들이 혁명파입니다. 혁명파. 근데 이 혁명파들이 중앙으로 와서 세조 때 쿠데타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훈구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의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킨 곳에 협력했었던 세력들이 훈구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처음으로 등용하기 시작했던 지방에 있는 지방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살인파 간의 갈등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일당 전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바로 그 전에 살인들이 또 살인들이 살아남고 살인들 간에서도 정치적 색깔과 학문적 성향에 따라서 파가 나뉘게 되는데 그것을 동당 정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는 탕평 정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왕권이 무너지면서 어린 왕이 등장하고 소수 가문에 의해서 정치가 이끌어져 나가는 세도 정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맨 뒤에 앉아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민찬아.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응? 지윤이는 왜 거기? 이게 까망구. 다르게 돼 있구나. 시원대령이라. 지금 많이 졸리니? 아니 안경 써야 되는데 안경이 일로 와. 아니 어차피 안 보여요. 어차피 안 보여? 아 그래. 두번만 봤어요. 지윤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지윤이 혹시 좋아하는 축구팀이 어떻게 돼? 축구라는 걸 안 모르는 보는데. 친구들. 축구를 안 봐? 혹시 나는 여기 토트넘 팬이다. 접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 조형준이요. 형준이? 형준이 좀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지? 좀 토트넘 이름 못하잖아. 뭐 토트넘이 왜 경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고 나니 안 봤어요. 지고 나서 안 봤어? 선생님 생각은 바로 새로 등장한 선수들과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융합이 안 돼서 경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라가 혹은 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 이 신세력들과 신의 선수들과 기존 세력들인 훈구파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벌어졌던 이 사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필기를 하면서 좀 수업을 들어봅시다. 먼저 훈구파는 조선건국에 참여한 급진파 4대 부결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바로 훈구의 성립 과정에서 세조 시기에 훈구의 성립이 이루어지는데 이 훈구파들은 세조의 왕위의 등극을 돕고 정치적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조가 정난을 일으켜서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는 거 혹시 기억하죠? 계유정난 우리 내용 기억할 거예요. 한번 적어봅시다. 1번. 선생님 필기는 여러분 파란색은 키워드예요. 그리고 검정색은 그냥 내용이고 빨간색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색깔별로 나눠서 필기를 해도 되고 내가 그냥 검은색 펜밖에 없다. 그러면 파란색은 밑줄을 긋든 빨간색은 별표를 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자, 세조 파란색이에요. 세조 주기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이 바로 훈구파입니다. 그리고 일단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훈구파들이 부국강정과 중앙집권을 추구를 하고 이들은 실용적 유학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점점 세력이 세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느냐,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고위관직 독점, 그리고 파란색으로 대지주화 등 각종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필기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다 하면 조용히 손 들면 선생님이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필기해보고 따라와 보도록 해보세요. 네. 다 적었나요? 네. 그 다음에 이 고령화의 조선건국에 반대하고 성리학을 연구하고 제자 양성에 힘쓰던 바로 지방 살인등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로 선비사자에다가 선비사에 숲을 임자를 써서 향촌에 은거하는 선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언제 등장하느냐? 성종 때 등장하게 됩니다. 향촌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조선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었어요. 이들은 유교를 기본적 철학으로 추구하였기 때문에 향촌에서 성리학을 과학기술을 천시를 하고 성리학 이외의 사상들을 배격했습니다. 근데 이 훈구파의 도움을 성종이 여러분 훈구파의 도움으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훈구파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훈구파의 자제들과 결혼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성종이 나이가 들어서 직접 정치를 하고 엄청난 권력과 부와 권한을 가진 훈구파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했었던 인물이 한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좀 이따 영상으로 바라볼게요. 영상으로 볼게요. 영어 감상에서 여러분 그 수양대군을 보좌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삐딱한 지략가가 한 명 있거든요. 기억나요 혹시? 영어 감상 본 사람 봤어요? 네.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김희성 배우가 연기한 그 한명이라는 님 혹시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쌤이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걱정 마. 이렇게 한명이라는 인물 등이 바로 훈구파의 대표적인 세력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종이 도저히 이들을 눈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성종하고 그리고 성종은 훈구파 전대를 위해 살임을 등용합니다. 조선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이들이었어요. 지방으로 물러나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에 힘쓴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성종의 부름에 응답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왔을까? 나는 이미 지방으로 가서 더 이상 정치하고 싶지 않아. 나는 조용히 지방에서 제자 양성하고 성리학 공부할 거야. 근데 왜 다시 이들이 나왔을까? 여러분 너무 안 입고 와서. 안 입고 와서 그럴 수 있어요. 또 누가 대답해 줬는데? 어쨌든 왜 사람이 여러분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훈구파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살인들의 땅 혹은 살인들의 이러한 살인들의 재산들을 이렇게 갈취 혹은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력을 확장해가는 속에서 살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살인들이 이에 뜻에 맞아서 성종에 응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중앙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살인들은 길게 해봅시다. 유교 파란색이에요.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향촌 자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란색으로 왕도 정치를 추구했어요. 자, 왕도 정치 생각만 써줄게요.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다 적었어요? 네. 자, 뭐 무슨 정치일 것 같아요? 정치는 여러분 알겠죠? 정치예요, 이게. 자, 무슨 정치일 것 같아요? 길도. 길도인데 이게 여러분 도덕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치일 것 같아요? 왕의 도덕에 의해 통치하는 왕의 덕에 의해 통치하는 정치. 여러분 너무 잘 말해줬어요. 이렇게까지 유추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이 한자를 유추할 수 있으면은 그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도 정치. 왕의 덕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유교 정치에서 유교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정치 형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왕도 정치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삼사 여러분 다 우리 배웠는데 잠깐만요. 일단 필기를 해봅시다. 잠깐만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삼사에 등용된 살인들은 파란색으로 언론 활동을 통해
훈구파를 비판하고 견제합니다. 자, 아까 3사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려고 했었죠? 하면 3사가 뭔지 알아? 3사가 뭐예요? 저요. 네,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이 있습니다. 너무 잘 말해줬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줘요. 제가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3사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한, 저는 시험 출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제가 선생님이라면은 3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느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립을 이렇게 성종의 노력으로 훈구와 살인 세력은 균형을 이뤘어요. 그리고 국가적 편찬 사업들과 문물 정비에도 협력을 했는데, 이거는 내용은 없지만 설명을 들어봐요. 바로 이 문물 정비에 서로가 협력을 해서 국가 사업에 이바지를 했는데, 그 성종 때 만든 법정 이름이 뭐죠? 중요한 조선대전, 경국대전. 잘 말했어. 경국대전. 경국대전을 훈구파와 살인파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때 성종 때 완성을 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경국대전. 하지만 이 살인이 인사권을 가진 이조전랑 3사 언관직에 임명이 되면서 살인들이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고 정치 개혁을 주장하면서 두 세력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간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시냐? 바로 연산군. 그 유명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얘기는 여러분 재밌는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실기를 한번 해봅시다. 살인은 공론을 내세워서, 파란색으로 공론을 내세워서 훈구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둘의 갈등은 심화가 돼요. 공론은 무엇이냐? 성리학에 부합하는 공정한 의견이라는 의미로 토론 등을 형성된 살인의 여론을 내기를 해요. 성리학에 부합하는 공정한 의견 토론 등을 통해서 형성된 살인의 여론. 어렵죠? 하지만 뭐냐, 그냥 뭐라고 할까? 우리 반끼리 성리학, 유교 이념에 바탕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효도해야 한다, 이런 유교 이념에 바탕을 해서 하나의 어떠한 여론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공경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형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만든 것이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의견들을 통해서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학급은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학급의 어떠한 의견을 만든 것이 여론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종에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성종은 여러분 굉장히 모범적인 왕이었거든요. 경연에 참석하고 3사의 이야기들에 귀담아 듣고 3사의 언론들의 쩔쩔매는 모습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산군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게 무엇이냐?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는데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데 마침 살인들이 언론 활동을 통해서 왕의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계속 견제하는 것이죠. 이에 연산군은 나한테 계속 편집하는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래서 살인을 제거하고 싶다. 근데 이게 마침 훈구파들이 살인을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들과 살인을 억누르고 싶어하는 마음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어졌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정확해요. 역사에 관심이 많나 봐요. 무오사화입니다. 얘기해 봅시다. 일단 먼저 무오사화이고, 여러분 선생님이 옆에다가 연도를 적어줄 건데 이 연도는 외우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대충 이 시기쯤 일어난 거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정도, 혹은 나중에 한국사와 동양사를 비교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때도 있어요. 그 시기들을 비교할 때 참조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되지, 무오사화 1498년, 갑자사화 1504년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 아주 필기 해보면은 파란색으로 김종직의
꺽쇠 2번 하고 조의제문을 통한 통한 살임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통해서 살임을 몰아냅니다. 우리 조의제문을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실록과 사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동장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더 조금만 선생님이 디테일을 더하면은 여러분 그 실록은 왕의 업적 등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 역사 편찬의 자료 어떠한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사초입니다. 사초. 이게 왕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이름표를 다 가렸네. 이름표를 한번 꺼내주겠어요, 여러분? 민준이를 누군가 평가를 한 거예요. 민준이에서 누가 시험을 본 거를 평가를 한 거죠. 근데 그 평가를 비공개로 처리를 한대. 그리고 이걸 역사에 남겨버린대요. 후대의 역사의 기록에 남겨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적표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누가 선생님 강의한 거를 막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후대의 역사의 기록으로 신민욱 선생의 수업은 이러했다라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왕들도 똑같이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어떠한 행위의 업적들을 평가한 것들을 보고 싶어 했겠죠. 예. 보고 싶었다고 해주세요.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쓰기 위해서 이 사초를 비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왕권이 정말 강했던 태종 이방원 때나 개유정난이었던 세주 때도 이 사초를 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느냐? 바로 오늘 배울 연산군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면은 잠깐만요. 우리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김일손이 있고 그의 스승인 김종직이 있어요. 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조의제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조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문은 여러분 아는 그 문이에요. 의제는 초나라의 황제를 의미해요. 초나라의 황제 이름이 의제거든요. 잠깐만요. 자, 의제 그리고 항우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조의제문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조는 조문하다, 애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은 알죠? 글이에요, 글. 의제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의제를 추모하는, 애도하는 글이라는 겁니다. 의제를 애도하는 글. 조의제문 끊어서 읽으면 돼요. 근데 봐봐요. 김종직이 의제를 애도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의제는 자신의 조카인, 자신의 삼촌인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유하면 좀 부적절하겠다. 선생님이 믿는 삼촌이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삼촌이 저를 죽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슬퍼졌어요. 다른 걸로 비유해보세요. 자, 의제라는 이 의제는 자신의 삼촌 항우를 굉장히 믿고 따랐어요. 근데 이 항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의제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와 비슷하냐면은 세조와 단종 때 사례와 굉장히 유사해요. 단종의 삼촌이 세조잖아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나서 왕이 됐잖아요.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맞아요. 정확해요. 바로 이 단종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들을 비유해서 글을 적었다라고 하면서 연산군이 격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건 조금 깊은 얘기인데 그냥 흘려들어요.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세조가 똑바로 했으면은 단종이 왕이 됐겠죠. 그럼 단종의 그 다음 왕위는 누구에게 갔을 것 같아요? 단종의 아들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세조의 증조 할아버지가 연산군이잖아요.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가 세조인데 만약에 세조가 똑바로 해서 단종이 왕이 됐으면 단종의 아들이 왕이 됐을 텐데 그런데 똑바로 하지 못해서 똑바로 하지 못해서 세조가 반란을 일으켜서 연산군이 왕이 됐다. 즉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세조가 똑바로 했으면은 연산군이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습니다. 즉 이것은 연산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즉 이거는 반역인 거죠. 너 왕이 아니다.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구실을 삼은 것이죠. 즉 이 김종직의 조이제문이라는 글을 통해서 바로 세조의 쿠데타를 비판하고 연산군 또한 왕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을 부관 청시하고 그의 제자를 처형하고 3, 4의 언론을 장악하면서 왕권을 강화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오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입니다. 아니, 현명회라는 인물 안 보네? 영상을 한번 그래도 봐볼까요? 네. 현명회를 한번 봐보고 가져온 것이고 학습이라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현명회라는 인물이 있었다. 영화 관상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가져온 것입니다. 어쨌든 마저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일어났던 게 무엇이냐? 해비윤시 사건입니다. 해비윤시 사건이 갑자서 무갑기를 갑자사와 연도는 1504년입니다. 무엇이냐? 해비윤시 사건을 빌미로 해비윤시와 관련된 훈구파와 살인을 제거한 것입니다. 성종은 여러분 모범적인 스타일의 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볼 정도고 책을 좋아했고 경연에 많이 우리나라 조선에서 제일 많이 참여했었던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종이 지방 경영은 잘 못했다고 해요. 중종이 세자를 임신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후궁을 들이기까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 중정의 질투심이 너무 많아서 이 후궁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독약을 갖고 있다가 후궁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들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래도 세자를 나가는 어머니잖아요. 그래도 성종이 그래 한 번만 봐주자. 그래서 한 번을 봐줬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자가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패비 윤씨가 다시 한번 권력을 잡고 나라를 흔들지도 모르겠다라고 겁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패비 윤씨를 죽이자. 그러면서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패비 윤씨 사건입니다. 연산군 어머니는 패비 윤씨를 죽이는 근데 이게 나중에 연산군이 이야기를 듣고 패비 윤씨를 죽이는데 연루했던 살인들과 훈구파들을 다 죽이고 젓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젓갈로 만들었다. 너무 잔인하죠.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 갑자사화 이렇게 두 번의 사화로 살인들은 굉장히 위축됐어요. 이 갑자사화에 대해 무오사는 선생님이 썰을 되게 많이 풀어줬으니까 갑자사화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한번 볼 것입니다. 이때 과연 알았느냐는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궁궐에서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 모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급 같은 경우만 봐더라도 어디서 누가 연애를 한다, 어디서 누가 싸웠다 이런 얘기가 다 온 학교에 퍼지기 마련이잖아요. 궁궐은 워낙 더 좁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중종 그리고 우리 한번 중종에 대해서 맞춰 필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미친왕을 섬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젓갈로 만들어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막 내 가족까지 막 죽여버리는 건 어떻게 섬겨요? 이래서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일어난 것이 중종 반정입니다. 훈구파가 그리고 다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반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돌이키다, 되돌리다 이거는 발을 좀 짜죠.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반정이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잡다. 다르게 정확해요. 바르게 뭐지?
바르게 돌이킨다. 바르게 돌이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훈구파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하지만 훈구파가 이렇게 중종방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시냐면은 여러분 좀 이따 사료를 통해서 볼 것인데 박원종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영의정까지 했어요. 이 박원종이 훈구파의 가장 큰 이 중종방정의 가장 핵심 세력이었어요. 이 훈구파들의 권력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파 견제 목적으로 중종은 중요해요. 조광조를 빨간색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적극 등용합니다. 적극 등용합니다. 그리고 2번이 바로 빨간색으로 조광조예요. 이 조광조는 얘기가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광조 인물 사진이에요. 어때 보여요? 순해 보여요. 순해 보여요? 갑자기 여러분 조선시대 3대 미나로 불러 불리는 굉장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서 조광조가 지나간다 이러면서 막 쳐다보고 이럴 정도. 예? 여러분 그때는 당시에는 이 분위기가 미남인 게 중요했어요. 막 차은우처럼 빼어나게 잘생긴 게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런 혹시 여기서 우리 8번에서 경민이가 제일 잘생겼다고 해볼까요? 경민이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리고 경민이가 막 전국 1등이에요. 이런 경민이가 막 검사 막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조광조는 완벽한 인물이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실력도 좋았고 이 얼굴 잘생겼었고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 있을 정도로 좀 임팩트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광조가 무슨 일을 치는데 신입사원으로서 이 일을 치게 되는 것이 사관원 언론직에 배치가 되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나 말고 다 잘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이 사관원이라는 곳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나 말고 다 잘라달라라고 왕에게 직접 건의를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중종이 여기에 반해버립니다. 이 신입사원의 폐기에 반해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사관원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 조광조를 전적으로 믿고 지지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광조가 개혁을 실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혈량과를 실시를 합니다. 혈량과 실시를 통해서 살인을 등용하죠. 그리고 경연과 지편전은 누구예요? 세종이에요. 언론을 활성화합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대평가된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네. 훈구 대신에 빨간색으로 고문 삭제를 시도합니다. 이 혈량과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수능에서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뭐예요? 이 객관식 서술형 시험 객관식 평가로 여러분들의 무엇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인성, 도덕성 이런 것들. 이 혈량과는 과거 시험에 그런 점들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던 시험입니다. 혈량과. 인성 같은 것들을 평가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의 된데미를 어질고 착한 사람을 추천을 통해서 등용하자라는 것이고 이 혈량과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앙에 많이 등용됩니다. 그리고 경영과 언론을 활성화하면서 신하들의 권위를 높였으면서 신하들의 신권을 높였고 과대평가된 훈구 대신에 공문 삭제를 시도를 했는데 이 중종방정 당시에 실제 공을 하나도 안 세웠지만 공신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공신에게 빵을 퍼주고 수조권, 재물 등을 나눠주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비판한 것이죠. 그러면서 가짜 공원을 제거하자라고 건의를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훈구파의 밥그릇을 건드린 것입니다. 칼날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칼을 이렇게 들이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칼이 내가 찔리지 않게 내가 손이 베어도 이 칼을 손으로 잡고 맞겠죠. 똑같이 홍구파들도 자신을 향해 칼날을 직접적으로 겨누니 이것을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종도 자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훈구파들이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그 과정 자체에 딴지를 살인들이 걸고 넘어지니까 조광조를 더 이상 지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를 내치고 그들과 관련된 신진 살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너무 말을 세게 했나? 여러분들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 볼 때는 네 본의 서화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묘서화입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을 제거했어. 살인들을 제거. 다 했어요, 여러분. 좀만 참아봐요. 네. 조광조는 기묘사화를 통해서 사망하고 조광조의 뜻을 따르는 수많은 지방 살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료를 한번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중종은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박원종을 늘 어려워했다. 박원종이 아를 때마다 왕은 선체로 보고를 받았으며 그가 보고를 마치고 전각이라는 거예요. 전각에서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자리에 앉았다. 김태경의 한사경이라는 사료에서 가져온 건데 이만큼 봐봐요 여러분. 왕이 신하가 내려가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일어서 있었다고 해요. 이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만큼 훈구파의 권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조광조를 비롯해서 살인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 다음은 조금 비중이 떨어지지만 영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 일사사화가 이루어집니다. 연도는 안 적을게요. 살인과 파란색으로 외척과 권력 갈등으로 살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를 먼저 하죠. 시간이 없네요. 선생님 시간 조절을 못합니다. 3은 서원과 빨간색이에요.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합니다. 살인의 모든 힘과 근거지는 지방에 있었어요. 선생님 말 좀 빨리 할게요. 중앙진추로 사화에 연루되어도 정치 생명이 끝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서원, 지방에 있는 이 서원에서 정치적, 학문적 후배들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과거를 통해 진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 조광조가 기묘사화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광조의 제자들, 조광조의 후배들이 조광조의 뜻을 이어받아서 계속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인은 중앙에서 쫓겨나고 서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방에서 어른 역할. 향약이 무엇이냐? 정확해요. 일단 적읍시다. 마음 급해요, 선생님. 서원, 미은은 향약. 파란색으로 서원은 지방 교육과 제사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향약은 사족 주도에, 사족은 살인과 비슷하다고 보면 생각하면 돼요. 그냥 향촌 자치를 규약했어요. 향약이라는 거는 지방 향촌 사회에서의 약속, 규칙, 자체적인 룰, 여러분 학기 초에 급품 정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방에서 어르신들이 향촌의 약속을 정하고 주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살인이 중앙에서 쫓겨나도 서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방에서 어른을 역하면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근거를 갖고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조가 흥국판을 물러나고 파란색으로 살인이 다시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훈구파의 대는 끊기게 돼요. 그러면서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에도 조선이래. 전주에도 서원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다 필기 못한 사람? 전주에도 서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디냐? 한강서원이거든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경찰청 위에 엄청 가깝죠? 한번 꼭 가봐요. 이렇게 여러분 현장 답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서원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절대 이 내용은 까먹지 않습니다. 선조예요. 좀 간사하게 생겼죠? 이렇게 최악의 왕으로 불리는 평가 뭐 이런 거는 항상 1, 2위를 다투는 것 중에 하나.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폐비윤 씨가 난 세자인 연산군은 12년 동안 정규 세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군 예민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종은 세자 교육을 몇 달 받았느냐? 2달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서 불리죠. 여러분 이렇게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오늘 내일까지가 교생 마지막이에요. 교육이가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수업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열심히 대학생활이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 노력해서 반드시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기를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수양대군처럼 수양대군처럼 당당하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